안녕하세요. 3월 26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했습니다. 먼저 전일 증시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임정은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임정은입니다. 전일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숨고르기 흐름이 나타나면서 코스피가 약세를 보였고 코스닥은 1%대 반등하면서 지수 차별화가 진행됐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위안화 강세 영향에 장중 약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재차 1342원대까지 반등하면서 달러 강세 부담이 지속됐습니다. 코스피는 상승 출발 후 외국인 현선물 매도세가 확대되면서 하락 전환했고 코스닥은 2차 전지와 헬스케어 강세에 힘입어 1%대 반등했습니다. 에코프로의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 지분 인수 소식에 2차 전지 핵심 광물인 니켈 공급망 강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관련주가 동반 상승했고 삼천당 제약은 서유럽과 바이오시밀러 독점 공급 계약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제약 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밖에 게임과 엔터 등 성장주가 강세를 보인 반면 최근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반도체와 자동차, 금융주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했습니다. 다음은 해외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는 고점 부담의 숨고르기 흐름이 연장됐습니다. 국채금리 상승 및 글로벌 규제 이슈 등 악재가 겹치면서 반도체와 빅테크주가 하락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인텔과 AMD의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탑재된 PC와 서버 퇴출 지침을 도입한다는 소식에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였고 유럽연합이 애플과 알파벳, 메타의 디지털 시장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대형 기술주도 하락했습니다. 한편 시카고연은이 발표한 2월 전미활동 지수는 3개월 만에 확장세로 전환하면서 경기 개선세를 시사했습니다. 달러는 일본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서면서 달러엔 환율이 하락한 영향에 달러 강세 흐름은 주춤했고 유가는 중동과 러시아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확대되면서 1%대 상승했습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골스비 연은 총재는 올해 3회 금리 인하를 전망한 반면 보스팅 연은 총재는 올해 1회 인하에 그칠 수 있다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주 PCE 결과를 앞두고 연준의 금리 인하 및 증시 전망에 대한 낙관론과 신중론이 엇갈리면서 관망 심리가 우세해졌습니다. 미국 반도체와 기술주 약세에 국내도 투자 심리가 제한될 전망입니다. 달러 강세 부담 속에 외국인 수급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 증시는 고점 부담 속에 숨고르기가 연장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미국 매크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진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크로팀 권희진입니다. 최근에 생산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종 들으셨을 텐데요. 네, 생산성 향상이 미국 경제 골디락스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생산성은 투입 노동량 대비해서 생산량 얼마나 나오냐, 요거를 의미를 하게 되는데, 이 생산량이 높아진다는 거는 똑같이 일해도 더 많은 경제적인 결과물이 발생한다라는 뜻이라고 이해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산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성장률도 높아지고 이렇게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물가도 안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량이 높아지게 되면은 근로자들이 각자 더 많은 결과물들을 낸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예전보다 좀 더 많은 임금을 줘도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걸 가격에다가 전가시킬 필요가 적습니다. 그래서 임금 상승률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물가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물가 우려 그리고 침체 가능성 사이에서 걱정이 계속 많았었는데요. 실제로 경기는 어떤 한쪽으로 발산하지 않고 비교적 좀 안정적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노동 생산성 증가세가 상당히 가팔랐었고 이 점이 경기는 좋고 물가 상승률은 둔화하는 흐름을 만들어냈던 중요한 요인이었던 걸로 해석이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지난해 2분기부터 노동 생산성의 증가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과거 IT 혁명 때 비교해서 보더라도 이때를 웃도는 속도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연착륙 경험은 굉장히 드물기는 합니다만 생산성 개선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적 자본의 질적인 향상, 그러니까 교육의 정도라든지 아니면 업무 적합도, 숙련도 이런 걸 높이든지 아니면 자본의 양이나 질을 높여야 됩니다. 저희는 최근의 노동시장
변화를 감안해서 보자면 인적 자본 요인으로 생산성 향상을 계속해서 끌고 가기는 점점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AI 같은 기술 혁신이나 최근에 미국에서 지어지고 있는 설비, 장비 투자 늘어나는 것들에 따라서 상쇄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R&D 투자하게 되면 한 3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노동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미국에서 10년 이상 이런 증가율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고 최근에 AI의 발전 속도나 보급 속도가 상당히 유의미한 가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높아지는 이런 생산성 흐름을 일시적인 것으로 보기에는 요즘의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 확대가 추세적인 성장 동력으로 자리를 잡았고 실제로 성과를 내고 있어서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생산성이 장기 개선 추세로 진입을 했을 가능성, 그래서 골디락스가 지속이 될 가능성을 전망의 주요 변수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래서 경기의 흐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근에 생산성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생산성 향상은 미국 경제의 골디락스 흐름을 연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연착륙의 경험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생산성의 개선은 더 높은 성장률과 안정적인 물가 환경을 조성해서 연착륙으로의 좁은 길을 현실화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생산성의 향상 속도가 눈에 띄게 가팔라졌습니다. 그래서 IT 기술이 대중화되어 근로 효율을 높이던 1995년과 2004년보다도 더 빠른 속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생산성이 구조적인 증가세에 돌아선 것이라면 최근 2년간의 골디락스와 디스인플레이션의 흐름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는 그런 권희진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다음은 크레딧 인사이드 월간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의원입니다. 이 크레딧 주간 및 월간 자료 전달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회사채 스프레드는 대부분의 섹터에서 축소됐습니다. 비교적 큰 폭의 축소였으며 크레딧물 전반에 걸쳐 신용 프리미엄이 줄었습니다. 연말 불확실성이 높았던 신용이수가 하나 둘 해소된 결과입니다. 특히 은행채 스프레드 축소폭이 컸는데 연초 이후 약했던 은행채 발행 강도가 주 강세 요인입니다. 단기금융시장 부동산 PF CP 만기 물량이 4월에 소폭 쏠린 것은 위험 요인이나 채권형 펀드의 자금 유입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책 집행도 이어지면서 단기자금 시장 수급은 안정적입니다. 종합하면 4월 크레딧 스프레드는 축소 압력이 높은 가운데 현재 레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신용이슈가 현재 진행형인 일부 섹터는 비체계적 위험이 강하게 반영되면서 크레딧 시장 전반의 흐름과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 섹터는 섹터 전반에 대한 전망보다는 종목별 분석이 필요합니다. 예로 기업금융 중심으로 영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여전사는 부동산 사업장이 차곡차곡 정리되면서 사업 펀더멘털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PF 사업장 정리 일정에 맞춰 펀더멘털이 악화되고 스프레드도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상반기 정책 집중 및 유사시 하는 차입 등으로 RP 잔고는 200조 원대 유지 중입니다. 작년 10월 이후 채권형 펀드 MF에 자금이 유입되면서 단기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용 스프레드와 RP 금리는 장기적으로 정해 관계를 보이지만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새로운 관계를 탐색 중입니다. 21년 이후로 높아진 금리 레벨에 신용 스프레드가 먼저 적응하면서 두 변수는 음의 상관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불안한 지점도 관측되지만 연내 기준금리나 컨센서스가 강하게 형성됐고 정책 대응도 지속되는 만큼 4월 단기자금 시장은 안정적인 흐름 이어갈 전망입니다. 부동산 PF 등으로 유통시장 내에선 불안감이 높았던 와중에 발행시장 강세는 신용 스프레드 축소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긍정적이었던 발행시장 이면에 있는 것은 차원에 실패해야 하는 부실 기업들이 차원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등급 평가가 적절하게 진행된다면 디폴트 트랩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BBB 등급 회사채입니다. 비우량물 조달 성공 시점을 센티멘트 고점으로 두고 대응할 수도 있지만 조달에 성공한 기업의 신용등급 하락은 부실 기업 유입에 대해 더 확실한 신호가 됩니다. 트리플B 회사채가 유니버스에 포함되지 않아도 센티멘트 점검 측면에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그 주간 및 월간 크레딧 동향을 살펴봤고 바로서 이제 KT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통신 서비스 담당 김준성입니다. KT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투자 의견 파이 목표 주가 44,000원을 유지합니다. KT는 연초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주로 이목을 끌었었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로 계획된 정기 주총 안건을 보면 여전히 주주 환원 정책에 기댈 것이 많다는 판단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주주 환원 강화가 기대되는 한편 배당락과 같은 주가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주주 환원 강화 관련 사항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KT는 중기 배당 정책으로 별도 순이익의 50%를 배당 지원으로 하고 이 중에서 주당 1,960원 이상을 배당을 하겠다. 그리고 또 자녀금으로 자기 주식 취득 소각을 지속하겠다라는 내용을 중기 배당 정책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투자자들은 별도 순이익으로 계산 시 2024년 순이익이 1조 원 미만임에 따라서 최소 배당 규정을 넣은 것이 아니냐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컨센서스와 저희 추정치를 보면 별도 순이익 1.2조 원 수준의 순이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과 동일한 배당 정책, 동일한 배당 수준을 가정을 해보면 1,000억 원 수준의 자기 주식 매입까지도 가능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주가 변동성 완화인데요. 이번 주총 안건으로 분기 배당 정책 그리고 또 선배당 후 배당일 제도에 참여하겠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관 변경안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정책이 주가 변동성을 완화하면서 저희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림 2번과 같습니다. KT 같은 경우는 적지 않은 배당에도 불구하고 연 1회 배당이 지급되면서 배당락이 크게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관 변경으로 인해서 배당이 연 4회 지급된다면 그리고 또 선악정 후배당 정책으로 정책이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배당이 예상 가능한 수준으로 되면서 이와 같은 주가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KT는 지난 2월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고 최근에는 이제 그 주가 흐름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와 같은 주주 환원 정책 그리고 또 주가 변동성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KT의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시현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KT한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43,000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 강화 그리고 B2B 사업 비중 확대가 KT의 핵심 투자 포인트인데요. 주주 환원 정책은 자사주 소각 가능성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연간 배당 정책이 분기 배당 정책으로 변화했다는 점에서 기존 대비 크게 그런 주주 환원 정책이 강화된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KT 목표 주가 43,000원을 유지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전기 살펴보겠습니다. 이창민 의원입니다. ITNS 이창민입니다. 삼성전기를 삼성전기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며 목표 주가를 21만 원으로 기존 목표 주가 대비 11% 상향 조정했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 상승률은 45% 수준이고요. 1분기 신적 컨센서스를 상회할 전망입니다. 최근에 컨센서스가 많이 올라왔지만 그보다도 더 좋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MLCC랑 카메라 모듈 쪽 실적 개선세가 돋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S24 판매 호조세가 유지되고 있고 또 중화 플래그십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효과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MLCC 같은 경우는 시장 내 재고 수준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전체적인 업황이 많이 회복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 엔화 강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포인트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엔저 현상이 굉장히 좀 두드러졌는데요. 이런 부분이 MLCC나 기판 등에서 일본 업체와의 경쟁에서 좀 불편한 구석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가격 경쟁이 일어났고 ASP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3월 19일에 일본 정부가 금리 인상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주요 사업의 경쟁 강도 완화 효과를 좀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미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IT 부품종 탑픽 관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AI 본격 확산에 따른 다방면의 수혜를 전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가장 직관적으로 AI 스마트폰이 확산이 되면은 고부가 고성능 MLCC 수요가 확대가 되고 또한 핸드폰 한 대당 탑재량 증가 효과를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반도체가 후공정단에서 개선 니즈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데요. 패키징 기판이 고다층 대면적화 트렌드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진입 장벽이 높은 AI 가속기형 FCBGA 공급도 하반기에 좀 시작이 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27년 이후에는 이제 꿈의 기판이라고 불리는 유리 기판 시장의 진입도 예정되어 있어서 향후에 AI 수혜주로 충분히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삼성전기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며 목표 주가를 기존 19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11%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그 AI 시장 개화에 따른 중장기 수혜화를 반영해서 5년간 영업이익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4%에서 20%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은 매출액 2조 4,400억 원, 영업이익 1,742억 원으로 추정돼서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삼성전기를 IT 부품 업종 탑픽 관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3월 26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